여러분, 저희는 지금 셔틀버스를 타고 터미널이라는 쪽에 내렸고요. 이렇게 하폰 버스를 저희가 예약한 게 있어서 그거를 타려고 지금 버스 정류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 호텔 체크인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하폰 버스 타면서 구경 좀 하다가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숙소로 이동해서 체크인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는 앞에 보이는 2층 자줏빛 버스에 이 화폰 버스를 이용했는데요. 이 버스는 빅버스롬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버스고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버스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온라인에서 이걸 선택해서 예약을 했고 한번 탑승하시면 하루 종일 이용이 가능하시는데 24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는 티켓이었어요. 저희는 하폰 버스를 통해서 경치 구경도 하고 명소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거리 확인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변이 잘 보이는 2층으로 앉았고 자리마다 이렇게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1층의 기사님 옆에서 이어폰을 가지고 오시면 앞좌석에 연결된 여기에 꽂아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버스 경로는 각각 버스마다 달랐을 것 같은데 저희가 탄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경로로 로마의 한 바퀴를 쭉 도는 경로였어요. 이렇게 저희는 터미널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9개 정도의 명소를 둘러보는 하폰 버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관광 명소들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굳이 하폰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으로 방문한 관광 명소는 스페인 광장이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곳곳에 날이 더워서 그런지 얼음물 파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저 물들을 사 먹었을 것 같아요. 암튼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서 보면 많이들 사진을 찍는 스페인 광장이 있는데 저희도 여기 그 계단 앞에서 예쁜 사진들을 여러 장 찍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트레비스 분수로 가고 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트레비스 분수였는데요. 저희가 6월이라는 여름 성수기에 가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찍은 이 시기는 금요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어요. 저희는 금, 토, 일, 월 여행을 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거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트레비스 분수는 밤에 봐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밤에도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밤에도 꼭 하루쯤은 오셔서 사진을 찍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바티칸 뮤지엄입니다. 저희는 이탈리아로 오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해놨었는데 이탈리아에 들어오기 전에 티켓이 취소가 됐어요. 여기서 이 부스에서 티켓을 팔고 있긴 했는데 매진이었습니다. 일단은 가서 줄이라도 서보자는 생각으로 바티칸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 내려서 이동했어요. 오늘은 바티칸 뮤지엄이랑 시스틴 채플이랑 시간이 되면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까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투어를 예약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줄을 서야 돼요.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 정도 돼가지고 아마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티칸 뮤지엄 갈 때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가지고 나시 같은 거 못 입고 무릎 기장이 넘는
무릎이 넘는 기장이 되는 뭐 치마나 바지를 입어야 된다 하길래 제가 딱 하나만 그런 옷을 챙겨왔거든요, 일부러. 그리고 바티칸 뮤지엄은 일요일에는 닫는다고 해서 오늘 토요일이라 오늘 왔습니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뮤지엄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 앞에 서 있는 줄이 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쓴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줄은 노쇼를 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 둘씩 들여보내는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이드 투어 남는 자리가 있으면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해서 오피스로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딱 티켓이 2개가 남았고 가이드 투어를 해서 바티칸 뮤지엄을 다 본 후에 시스템 채플이랑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까지 다 볼 수 있는 투어라고 해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바로 성인 2개 티켓으로 예약을 했어요. 저희는 세미 프라이빗으로 해서 238유로에 예약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그 뮤지엄 줄 서려고 했는데 오늘 솔드아웃이고 그 줄 서 있는 게 입장 줄이 아니라 티켓을 못 산 사람들이 제 시간에 못 온 사람들 티켓을 다시 받는 줄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솔드아웃이고 저 줄을 서야 되는데 줄이 엄청 길거든요. 이 모든 줄이 다 공석이 나면은 가야 되는 그 줄이래요. 저희는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튼 그 큐를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원래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약했던 것보다 한 80유로 정도 비싼 것 같은데 일단 줄도 다 스킵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오늘 그거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상술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급했고 이거 아니면 다른 거 찾아볼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서 그냥 돈 내고 예약했어요. 2시간 정도 투어라고 하고 저희가 원래 예약했던 거 3시간이었는데 이 투어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그 돔 안에 들어가는 것만 포함이 안 된다고 하고 돔 안에 들어가는 거는 계단으로 가면 8유로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10유로씩이라고 해요. 아 그리고 투어는 20명만 갈 수 있는 약간 세미 프라이빗 투어라고 했어요. Right?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들어가서 시큐리티 체크하는 거 10분 정도는 줄 설 수도 있다고 했고 가이드님이 주시는 헤드폰 들고 꼭 반납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 뭐 30유로 정도 드나봐요 가격이. 그리고 큐는 스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티켓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분실할까봐 아예 입구에서 나눠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는 12시 45분에 투어 회사랑 만나서 1시 예약을 노리고 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 큐를 지금 스킵합니다. 아 그리고 옷에 관해서는 투어 하시는 분은 일단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원래는 짧은 기장 안 되고 낫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약할 때 따로 그런 말이 없어서 아마 상관이 없나 여름이라 상관이 없나 싶기도 해요. 가이드님을 따라서 걷다 보니 바티칸 뮤지엄이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큐를 다 스킵을 하고 뮤지엄에서 오른쪽에 있는 줄로 섰는데 이거는 이제 표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 줄이에요. 여기도 줄이 꽤 길어가지고 티켓 시간에 잘 입장을 못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이 줄은 금방 줄었습니다. 티켓 받았습니다. 밖에서 한 번, 안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해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 1시 예약 사람들 한 번에 다 들여보내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딱 1시 1분 전이거든요. 저희는 그 바실리카도 가는데 가이드가 있어야 큐가 스킵이 가능해서 가이드랑 항상 붙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티켓을 확인한 후에 내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티켓을 확인하고 간단한 가방 검사를 하면 이제 뮤지엄 안에 들어가는데요.
가이드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여기서 나눠주는 이 헤드셋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분이랑 떨어져 있어도 가이드분의 마이크와 저 헤드셋을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뭔데? Looks like a snowshoe. There's a human. Again, one photo we are waiting for. 진짜네. 바티칸 뮤지엄을 다 구경하고 나면 시스텐 채플로 이동하게 되는데 시스텐 채플을 보기 전에 가이드분께서 벽화마다의 의미와 상징을 설명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시스텐 채플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눈으로만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정말 아름다우니 꼭 한번 다들 가보세요. 시스텐 채플에서는 가이드와 함께 통과할 수 있는 비밀의 문이 있는데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에 있는 줄을 다 스킵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어? 놈? 생긴 곳에서 기도도 할 수 있어가지고 남편은 기도를 하고 저는 예술을 감상하고 나왔습니다. 투어에서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은 곳이 이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에 있는 돔에 올라가는 거였는데 저희는 추가금을 내고 돔에도 올라가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투어에 유일하게 포함이 안 된 게 저 돔에 올라가는 거라고 했는데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 선택해서 가려고 지금 줄 있는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돔으로 올라가는 티켓을 구매를 어디서 해야 하나 찾아보는데 매표소 같은 곳이 있길래 표를 사는 곳인 줄 알고 봤더니 홀리워터를 파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념품 샵이나 이런 곳에서 홀리워터를 사오신 다음에 그 물에다가 세례를 받는 것 같았어요. 문을 통해서 나왔더니 외부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조 순교자라고 써있어요. 수브니엘 샵을 찾았어요. 아무래도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에 있었던 기념품 샵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쪽에서 시스텐 채플에 관련된 자석과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에 관련된 자석들을 몇 개 구매를 했고 남편은 항상 어딜 가나 국기를 모으는 것을 좋아해서 바티칸 국기와 묵주 목걸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을 지키는 이 스위스 근위대 기념품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근위관들을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좋았어요. 이제 여기서 돔까지만 가보고 여기 투어는 끝을 내려고 합니다. 진짜 로마는 어딜 가나 줄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줄 서는 것에 질려버려가지고 이 줄을 쓰면서 판테온이랑 콜로세움에 가는 것까지 예약을 다 해버릴 정도로 줄 서는 거에 진짜 질렸어요. 암튼 돔에 올라가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통한 10유로, 계단으로 가는 8유로가 있었는데 저희는 엘리베이터로 가는 10유로를 선택을 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매표소에 이렇게 경고 문구로 노약자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써 있어서 조금 무서웠어요. 아무튼 엘리베이터로 가는 표 2개를 구매하고 이제 돈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표를 끊고 나서도 또 입장까지 줄이 있더라고요. 진짜 줄 서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돈을 내서라도 줄을 스킵할 수 있으면 다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지금 엘리베이터 탔는데 탑승
입장 인원이 엄청 적어요. 대박.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성당이 한눈에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고 정말 추가금을 내고라도 올라오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구경을 하다가 위에 올려다 보니까 저렇게 위 공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돈 내고 올라온 김에 저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계단이 있는지 몰라서 금방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좁고 뺑뺑 돌아서 어지러웠어요. 저는 여기 금방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엄청 높아요 사실. 그리고 되게 좁아가지고 답답하고 무서워요. 기울어져 있어요. 브레이크? 아이고. 이 정도 올라오고 나서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계단의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진짜 좁고 진짜 뺑뺑 돌아서 원웨이라 되돌아갈 수도 없고 진짜 폐쇄공포증 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온 길을 진짜 후회했던 순간이에요. That was intense. 여러분 완전 꼭대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계단이 엄청 좁고 가파른데 구조가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엄청 무섭고 어지럽고 갑자기 막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총 몇 계단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3분의 1 올라오고 나니까 160 몇 계단 남았다고 해가지고 엄청 겁먹었어요. 뷰는 예쁘긴 한데 그런 각오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예쁜 뷰를 다 구경한 후에 내려가는 길을 택해서 가는데 비슷한 계단 수를 내려갔지만 내려가는 길은 조금 더 수월했어요. 제가 굉장히 곳곳에 있어가지고 성당 보다가 와도 오셔도 되고 돔에 올라가서 가셔도 되고 나오는 길에도 또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면. 갑니다. 빠이. 밖에서도 팔아요. 기념품. 밖이 훨씬 싼 것 같아요. 이렇게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에서 줄을 많이 서다 보니까 여행을 할 때 줄을 쓰면 에너지가 떨어져서 제대로 구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계획은 판테온은 워킹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예약을 하자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식 사이트라고 써있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당 15유로를 내고 저희가 가고 싶은 날짜와 시간 선택해서 예약을 했어요. 여기에서 티켓을 픽업해서 갑니다. 산 로렌조 루시나. 오늘은 판테온에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티켓 픽업 써있고 QR코드가 오기는 했는데 아마 그 종이 티켓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오디오 가이드 듣는 이어폰 같은 거 픽업을 해야 돼서 여기서 먼저 픽업을 하라는 것 같아요. 이제 받아서 왔고요. 저희 오피셜 웹사이트에서 산 것 같긴 한데 QR코드를 받았는데 그거는 입장이 되는 게 아니고 티켓을 픽업을 해서 가야 된대요. 저희는 그냥 진짜 운 좋게 지도에 판테온을 찍고 가다가
티켓 컬렉션이 다른 곳이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다시 구글맵 검색해봤는데 바로 옆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줄을 섰는데 어떤 앞에 계신 아주머니가 판테온의 QR코드만 가지고 갔다가 빠꾸를 먹어서 티켓을 컨택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거 컬렉 장소 이메일로 다 오니까 거기에서 컬렉을 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판테온은 줄 서서도 줄 많이 길지 않게 티켓을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이 주말이라서 혹시 몰라가지고 저희는 조금 더 돈을 내고 예약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현장 구매는 한 5유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인당 15유로를 내고 예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판테온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주변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레스토랑 자체가 많아서 자리 차지가 많이 되었고 관광객들로 꽉 차 있어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여기에 상인들이 짝퉁 가방이라던가 스카프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팔고 있어가지고 진짜 줄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입장은 이렇게 미리 뽑아온 QR코드를 보여주시면 되시고 꼭 프린트된 QR코드가 필요하니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와 대박인데. 와, that's the famous. 호. Let's wait to stay if you want to get wet when it rains. 저희가 신청한 티켓에는 무료 오디오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를 컬렉하는 줄을 다시 섰습니다. 컬렉하기 위해서는 동행 중 한 명의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 여권 같은 거 꼭 지참해서 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여권을 보증금으로 삼아서 오디오 가이드를 빌리는 건데 오디오가 핸드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장권이랑 신분증을 주면 이렇게 핸드폰과 이어폰을 주십니다. 판테온에서 곳곳에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만한 번호가 적혀져 있어서 편한 대로 순서대로 들으시면 되고 신기하게도 한국어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들으면서 열심히 관광했습니다. 판테온에서 정말 감명 깊게 본 것은 이렇게 위에 뚫려 있는 홀이 시간마다 햇빛을 비추는 곳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 동상을 비추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구경이 다 끝나면 핸드폰을 받은 곳에서 다시 반납을 하고 여권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판테온 보고 나왔고 한 30분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저희 한 1시간 정도 들은 것 같고요. 저희는 오피셜 웹사이트에서 해서 오디오 가이드북을 받았는데 가이드보다 오디오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희 속도대로 갈 수 있고 또 역사는 역사대로 들을 수 있어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아이디 꼭 지참하셔야 되고 둘 중에 한 사람 것만 있으면 돼요. 남편은 지금까지 로마에서 봤던 것 중에 판테온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세인트안젤로 성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저희는 티켓은 없고 블로그를 보니까 대기 시간이 길다고는 하는데 그냥 일단 와봤어요. 안 되면 외부라도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아마 진짜 많이 기다려야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신기하다. 너무 예쁜데? 사람들이 앞 위에 보여요. 옆에 뭔가를 많이 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성 베드로 성당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줄 예약 안 한 사람 왼쪽, 예약한 사람 오른쪽이었는데 줄이 많이 길진 않아요. Not too bad.
저희가 이탈리아 시티 파스를 예약을 했는데 로마 패스로는 뭐 할인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더니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16유로씩 내고 성인 풀 티켓으로 구매했습니다. 성 안쪽에서 계단 위로 올라와 보면 이렇게 뷰가 좋은 바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구경을 먼저 다 한 후에 바에 와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술을 먹고자 했는데 저희가 구경을 다 마쳤을 시점에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늦지 않게 가셔서 여기에 있는 좋은 뷰를 보시면서 바도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Better photos for it. Yo. 저희는 마지막으로 본 곳을 콜로세움으로 선택했는데요. 티켓은 이 ticketing.colosseo.it라는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였고 가능한 시간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로 골라서 결제했어요. 저희는 풀 프라이스인 18유로를 각각 주고 결제했고 콜로세움뿐만 아니라 포럼도 볼 수 있는 티켓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결제를 할 때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티켓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층에 있는 곳은 다 매진이 되어가지고 볼 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 이 티켓은 모바일에서 바로 보여드리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사진 한번 하자. 시큐리티 통과했습니다. 저희 앞에 날짜를 잘못 체크하셨는지 어제 거 티켓으로 입장하려다가 못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고 티켓 스캔할 때 여권 제시하라고 해서 저희는 여권 보여주고 왔어요. 원래 아이디 카드가 필요하다고는 했는데 어떤 분들은 스캔을 안 하시는 것 같았고 저희는 여권 제시하라고 해서 했고 QR코드 스캔할 때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줄까? 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2층으로. 위층으로 가는 거 말고 왼쪽이 같은 층에 아리나라고 있었는데 저희 티켓은 갈 수 없는 곳이래요. 근데 저희가 풀 익스피리언스 예약을 했는데 티켓이 그냥 스탠다드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티켓 살 수 있냐.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풀 익스피리언스 예약했는데 스탠다드 티켓을 받았다 하니까 오늘 매진이 돼서 그런 거래요. 저희가 여기 오기 이틀 전날에 샀거든요. 미리미리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념품
것 같아요. 근데 하나에 5.5유로 정도 하는 여기 있는 거는 5유로예요. 와, 좋다. 새우 머그잔. 아, 이렇게 리플렉션. 사진 먼저 하자. 티켓이 있는데도 이만큼 줄을 서야 돼요. 백 체크. 아 진짜 예뻐.